안녕하세요. 꽃갈매입니다. 오늘은 식물 이야기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엄마가 식물을 키우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예전에 집에서 엄마 아빠는 화초를 많이 키우셨는데요. 대부분의 집이 비슷합니다. 물론 지금도 어느 정도 식물을 키우고 계시고요. 시기에 따라서 줄었다가 많았다를 반복을 하였지만 항상 베란다에는 식물, 그리고 거실에는 화초가 있었죠. 본론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직관적인 이유. 바쁠 때는 화초 취미도 못해요. 엄청나게 바쁘게 사셨던 부모님의 30대에 제 기억에는 화초가 없었는데요. 다시 말해서 바쁠 때에는 화초에 신경을 쓰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럴 정신이 없죠. 즉 시간적인 여유가 생기면서 식물을 키워볼까, 화초를 키워볼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건데요. 일반적으로 딱 40대 중후반을 지나면서 절대적인 시간적 여유가 생기거든요. 대입을 위한 10대의 생활과 취업을 위한 20대를 지나 바쁜 회사 생활과 전투와 같은 사회생활을 하면서 30대를 보내고 40대에는 슬슬 여유가 생기죠. 이 시간적인 여유를 보통 취미가 채우게 되는데요. 여러 취미 중에 식물 키우기 취미도 아주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두 번째, 정신적인 여유. 특히 엄마의 경우에는 바쁘게 육아에 전념을 하다가 40대가 되면 대략 아이들이 중학생이 되고 엄마의 손에서 점점 멀어지는 시기가 다가옵니다. 육아를 위해서 직장 생활을 포기하셨던 엄마도 많고요. 아이들이 방에 들어가서 문을 걸어 잠그는 시기, 사춘기 시기가 오면서 엄마의 마음은 공허해집니다. 아들이나 딸이나 똑같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중2병이 오는 자녀를 보면서 자녀를 의존하는 마음에서 점점 혼자만의 시간을 갖게 되죠. 아이가 엄마를 의존한다고만 생각을 하지만 다시 말하면 자녀는 나의 분신과도 같다고 생각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러한 아이들이 이제 바빠지는 타이밍이 오면 조금 정신적인 여유, 공허함이 생기게 됩니다. 그 빈자리를 화초가 들어오게 되는 거죠. 물론 반려견을 통해서 큰 행복을 느끼기도 하시지만 식물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더 큰 만족감을 느끼게 되죠. 밥배와 빵배는 다르다고 표현을 하듯이 조금 다른 느낌의 만족감이겠죠. 저는 아직 반려견을 키우고 있지는 않지만 저도 꼭 나중에 키우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꼭 그 꿈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반려견을 안 키우는 이유는 알레르기도 물론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지만 제가 바쁠 때 반려견을 외롭게 한다는 상황 자체가 용납이 안 되었죠. 아빠와 잠깐 1시간 또는 2시간 있고 반려견이 하루 종일 혼자 외롭게 있어야 한다는 상황이 저에게는 아직 납득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제가 시간적인 여유가 많이 생기거나 가족이 그런 여유가 생긴다면 고려를 해보겠죠. 세 번째, 비싼 제라늄. 저렴이 식물의 경우는 큰 문제가 없지만 비싼 제라늄의 경우는 이러한 조건이 모두 맞아떨어져야 키울 수 있습니다. 즉 비싼 제라늄 구매 경쟁에 뛰어들 수 있는 타이밍이 되어야 이것도 즐길 수 있다는 것이죠. 저와 방구님이 만약 20대 후반에 제라늄을 시작했다면 절대로 비싼 제라늄을 구입하기는 어려웠겠죠. 농장에서 하나에 20만원, 30만원 정도 하는 것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결국 돈이 있어야 합니다. 아직 제가 비싼 식물에 빠지기 전에 정말 저도 이해를 못했었는데요. 지금은 이해를 하지만요. 이런저런 이유로 결국 재력이 받쳐주는 엄마 나이대에 가능한 취미이기도 하죠. 뭐가 먼저인지 의견 차이가 있겠지만 식물, 화초 분야에 엄마가 많이 보였던 이유가 이것이기도 합니다. 네 번째, 직장생활. 중소기업의 현실을 다룬 조조소 드라마가 큰 인기였죠. 조조소의 한국의 일반적인 직장 문화에서 요즘은 주 52시간 확대를 통해서 많이 바뀌기는 했지만요. 아쉽게도 한국의 문화에서는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임원으로 승진하지 못하는 이상 점점 여유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다른 표현으로 일을 적게 하면서 짐이 되는 꼰대가 되는 건데요. 저도 이런 분들을 참 많이 보게 되는데요. 물론 안 그런 회사도 많지만요. 나이가 들고 연봉은 올라가는데 변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여유는 어느 정도 생기지만 뒤처지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에 믿어 의심치 않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저도 여러 가지로 준비를 하는 거죠. 이러한 직장에서의 위치의 변화도 큰 몫을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가장 높은 확률로 식물 키우기가 당첨이 되는 거죠. 등산을 시작하기에는 무릎이 힘든 상황이고 미리미리 운동을 하지 않으셨다면 새로운 운동을 시작하는 것도 어렵죠. 일반적으로 식물은 어렵지 않다는 의견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강추합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까다롭다 하지만 쉬운 편에 속하는 취미는 확실하죠. 5번째, 보너스, 공기정화. 보너스로 각 위치별로 식물이 좋은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기정화 등은 식물마다 조금 다르다고는 하지만 실내에 유해한 공기를 맑게 해주는 성질을 가진 아이들은 더욱 인기를 끌죠. 공기 속에 있는 화학적 물질을 잘 빨아들인다고 알려진 많은 아이들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식물들이 비슷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살짝만 자세히 생각을 해보면 식물에 의한 공기정화의 원리는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잎과 뿌리 쪽, 미생물의 흡수에 의해서 공기 중 오염물질을 제거할 수 있고요. 예를 들면 건축자재에 많이 나오는 포르말데히드의 경우 식물의 흡수를 통해서 제거가 됩니다. 잎에 흡수된 오염물질은 광합성의 대사물질로 이용이 되는데요. 화분의 토양에 흡수된 것은 뿌리 부분에 미생물에 의해 제거가 되죠. 두 번째로는 음이온, 향, 산소, 수분 등 다양한 식물 방출 물질에 의해 실내 환경이 좋아집니다. 쾌적해지는 거죠. 특히나 광량이 좋아서 광합성 속도가 높아지면 그 제거 능력도 좋아집니다. 이러한 화학적 반응에 대해서 더욱 자세히 다루지는 않지만 엄마가 식물을 키우는 이유 중에 하나로 식물은 우리 몸에 좋다는 얘기도 충분히 믿을 수 있는 얘기이죠. 여기까지 엄마가 식물을 키우는 이유 5가지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다음에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거나 좋았다면 좋아요를, 싫었다면 싫어요를 부탁드립니다.